여러분 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인입니다.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아예 습관 무섭죠. 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대표적인 네. 게 바로 요거죠. 뭐요? 입술이 좀 건조하고 마른다 싶을 때 갈라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침을 이렇게 싹 발라요. 계속 바르는 거요. 근데 이게 그러면 반짝반짝거리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이 갈라진 틈으로 네. 입안에 세균들이 들어가서 더 건조해지고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하면 냄새까지 나요. 그래서 그런가 네네네. 바르는 순간은 좀 촉촉하다 싶은데 금세 또 그렇죠.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침에 바르는 게 아니라 입술 보호제 있죠. 우리 립밤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들고 다니시면서 바르면 좋은데 이때 또 특히나 비타민 E 성분이 있는 게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역시 네. 또 좋은 정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또 하나 나쁜 습관은 이런 분들은 많이 못 뺐는데 네. 저좀 형님들께 딱딱딱, 아. 따다닥딱딱, 따다닥딱딱 이렇게 이게 돌리는 거. 뚝뚝뚝 도는 거. 이게 습관적으로 뚝뚝뚝 여자분들은 안 그래요. 남자분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습관적으로 이렇게 뚝뚝뚝 하는데 이것도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뼈와 뼈마디가 서로 닿아서 달아서 이게 노화가 더 빨리 촉진되고 관절이. 그렇죠. 네. 꼭 무릎만 퇴행성 관절염이 걸리는 게 아니랍니다. 이런 관절마다 다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본 이 두 가지의 습관, 나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습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버뜩 그러나 네. 이 시간대에 매거진 투데이를 보는 습관만큼은 정말 괜찮은 습관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매거진 투데이 오늘 소식은 서윤희 리포터가 준비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희 씨.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제가 항상 제가 준비한 소식을 말하기 전에 두 분에게 항상 질문을 하잖아요. 궁금한 게 참 많은 유닛이죠. 맞아요. 오늘도 이제 두 분에게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퀘스천 던져주세요. 네. 이거 맞히실 자신 있으세요? 아이, 그럼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빌 게이츠. 이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드롭박스의 드롭박스는 내가 어떤 박스지? 뭐지? 드류 휴스톤. 그래도 기본적으로 역시. 두 명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 네네네.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뭘까요? 그거야 뭐 간단하죠. 두 명만 알아도 네. 뭐 IT 관련해가지고 유명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희 씨가 우리 너무 낮잡아본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매일경제TV 우리 그저 MC분들입니다. 역시 뛰어나신데요. 네. 그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코딩의 개념을 배우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네. 이 빌 게이츠는 어렸을 때 이미 빙고 게임이랑 비슷한 틱택톡이라는 게임을 만들었고요. 또 드류 휴스톤은 좋아하는 색깔을 묻는 단순한 이런 게임을 좀 만들어서 놀고 그랬다고 해요. 진짜 야 놀다가 이렇게 재벌이 됐군요. 아이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뭐 항상 저기 남 앞에 가서 뭐 재밌게 해주고 이런 걸 참 좋아했었어요.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참 거기에 쌓이다 보니까 저 이쪽 길로 또 빠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오프닝에서 습관 이야기 했잖아요. 습관이 중요한 평소에 어떤 것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 음악을 좀 좋아했다면 커서 큰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맞아. 프로그래밍을 또 계속 이제 어릴 때부터 만들다 보면은 네. 또 이쪽 IT 산업에도 이렇게 크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역시 두 분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어릴 때부터 이 프로그래밍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요. 이에 대한 관심도도 정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상식으로서 코딩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코딩 교육에 대한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무조건 외우기만 하는 암기식 교육. 그 뜻이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을 글자 그대로 외우기만 하는 방식. 의미도 없고 진정한 공부라고 볼 수도 없는데요. 주입식과 암기식 교육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언젠가부터 교육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저 교과서만 보고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교육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창의성이 뛰어나고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학교 교육의 방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매거진 투데이에서 알아볼게요. 지난 2014년 정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 중, 고 교육과정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없는 교육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부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인 코딩 교육을 의무화한 건데요. 이는 올해부터 적용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코딩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내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에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올해부터 우리나라 교육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됐다고 들었는데요. 의무화된 것 자체가 이 코딩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코딩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코딩이란 어떤 것인가요? 코딩은 프로그래머가 자신이 계획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코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작성할 수 있군요. 이러한 코딩 교육을 외국에선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2006년 미국의 MIT 공대 미디어 랩 연구소에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그래픽 환경의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도 쉽게 코딩을 할 수 있고, 예전에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런 스크래치,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다른 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급이 돼서 많은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코딩이란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의미 있는 배열, 즉 코드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프로그래밍의 다른 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코딩이 중요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코딩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코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 코딩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노하우 있으신가요? 네, 저희 학원은 6명을 한 반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정한 거에는 제가 공교육에서 근무할 때 한 반을 수업하다 보면은 모듬을 한 4-5개 모듬, 한 모듬은 한 4명에서 6명. 그러면 한 교사가 5개 모듬 정도를 감당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업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교사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6명 정도면 자기가 하고 싶은 교육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학원은 6명의 소수 정예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학생이 반에 존재한다는 것 외에도 혹시 또 다른 수업의 특징 있을까요? 아시는 것과 같이 코딩은 강의식 수업이 아닙니다. 학생 따라오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코딩은 학생 스스로가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고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근무할 때 제가 만든 자료,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좋아했고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교육 자료를 이 학원에 적용해서 지금도 몇 달 이제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학생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학원이라서 그럴까요? 학교가 끝난 후 학원으로 찾아와 코딩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모습이 무척 밝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어릴 때 학원 가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친구들과 놀러 오는 것처럼 환한 표정으로 학원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신기하고 또 신기해서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기로 했어요. 학교 끝나고 이렇게 또 하고 나서 공부하는 거 혹시 싫진 않나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서 하는 게 더 즐거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학생은 이 코딩 수업이 재밌어요? 네, 선생님들께서 모르는 건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우리는 무조건 외워야 하는 수업에 익숙해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코딩 역시 강의식 수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코딩은 외워서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자신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깊은 사고를 해서 알고리즘을 찾아내야죠. 따라서 이곳에서는 기존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을 배우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요즘 코딩이 교육화되면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배우게 됐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들어가면서 코딩이 유행이 되었고 저도 코딩으로 막 게임 같은 걸 만드는 걸 좋아해서요. 코딩 수업 들을 때랑 다른 과목 공부할 때랑 어떤 게 달라요? 뭔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수학도 더 잘하게 되었고 친구들과도 협동을 잘하고 또 새로운 걸 많이 해결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이러한 코딩 공부를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코딩 교육의 의무화가 반갑죠. 게다가 또 다른 장점도 있다는데요. 이 코딩 공부가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었나요? 네, 많이 도움을 줬고요. 수학이나 과학, 이과 분야 쪽에서 생각하는 힘을 많이 길러서 공부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이게 코딩을 하려면 영어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영어랑 같이 일단 실력이 올라가고 또 코딩을 하다 보면 또 수학이라는 과목이 나오니까 영어, 수학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친해지는 것 같아요.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장래 희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요.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걸 좋아하게 됐으니까 미래도 생각하고 해서 제가 가상현실 전문가 쪽으로 가게 됐어요. 저는 나중에 AI 기술자나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장래 희망입니다. 여기에서는 직접 공교육에서 검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자바, 파이썬, 그리고 C 언어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쓰이나요? C 언어의 경우는 하드웨어에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베디드나 IoT 계열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바의 경우는 한번 작성해 놓으면 여러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언어들보다는 쉽고 빠르기 때문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어떤 코딩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스크래치, 앱인벤터, 아두이노, 그 외의 자격증들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쭉 둘러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도도 높은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코딩은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딩에 대한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했다는 것과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성취감이 학생들이 코딩을 좋아하게 된 이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 교육. 이러한 교육은 실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욱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딩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화면을 보고 나니까 이 네.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또 느끼네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죠. 그랬다 그러잖아요. 게임을 내려봤는데 그치지 말고
게임을 다운받는 것만 그치지 말고 게임 네. 하는 것만 그치지 말고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어 보아라. 야, 그 말이 딱 떠오르네요. 그렇게 되면은 코딩 교육은 그냥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렇게 되나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영어가 공통으로 사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판단을 하고 너도 나도 영어를 배우려고 했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코딩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창의적인 사고력을 위한 수단으로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참 이게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네. 코딩을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 맞아요. 이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우리보다도 먼저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14년을 코딩의 해라고 지정을 하고요. 이 코딩 교육 확산을 위해서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기에와 핀란드 등에서도 역시 이루어지는데요. 이 등에서는 정보통신 교육을 따로 교과목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코딩 교육을 올해부터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렇죠. 과연 코딩 교육이 무엇인가 좀 궁금하시죠?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두소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좀 나눠주시죠. 저는 30년 동안 서울의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 몇 달 전에 퇴직한 나두소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10년간 근무한 학교는 덕수중학교로서 6,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 시간에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6년 전서부터는 코딩을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수업 만족도가 매우 높고 그 다음에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 후에도 코딩을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과목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학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딩 교육을 지금 전문적으로 이제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근데 성함이 한 번 들으면 이제 안 잊혀집니다. 네. 뭐라고 했죠? 방금 들었잖아요. 나두소 원장님. 네, 나두소 네, 원장님. 경상도 말로 나두소. 네. 나두소 원장님 코딩 교육. 딱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그렇죠? 또 원장님 놀리시네. 아니. 딱 한 번에 이제 익히라고. 금방 이제 알잖아요. 그죠? 네. 자, 코딩 교육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저와 경식 씨는 학교에서 코딩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초딩 때부터도 우리는 안 배웠었어요. 네, 그 코딩이 과연 무엇인가요? 예, 코딩이란 네. 프로그래머가 자신이 계획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서 만드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코딩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미래를 대비해서 그러겠죠? 4차 산업혁명의 즈음에서 네. 가장 중요한 분야, 떠오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AI, 그다음 자율자동차, 그렇죠. 드론 이런 분야들은 다 코딩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AI 같은 경우 네네.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둔 알파고가 바로 AI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자율자동차도 또 구글에서 또 개발한 코딩. 그렇죠. 인공지능 프로그램. 자율자동차도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데 네네. 그 자율자동차는 기존에 인간이 운전하던 것을 네. 코딩이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 드론 같은 경우는 평창 올림픽 때 화제가 됐었죠. 1218대의 드론을 한 사람이 조종을 했습니다. 이 네. 한 사람이 조종 가능한 거는 바로 코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겠죠. 맞습니다. 그야말로 코딩은 이 4차 산업의 꽃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뉴욕대 교수가 한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 멘트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원장님 어떤 말이었죠? 그걸 또 이렇게 여쭤보십니까? 프로그램을 못하면 네. 프로그래밍 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군요. 네. 이 말은 어. 프로그램을 배우지 못하면 남이 프로그래밍 한 대로 자기의 인생이 맡겨질 수밖에 없다. 종속적인 그렇죠. 인생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요. 이 정도로 이제 코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죠? 네. 공교육에도 지금 코딩이라는 이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2018년부터는 중학교에서 선택 과정이었던 정보 산업이
필수 과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4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고 3년 동안 34시간 이상을 교육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네. 고등학교는 네. 심화 선택 과정이 일반 선택 과정으로 바뀌어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기 쉽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는 2019년 내년이 되겠죠. 네. 내년부터 5, 6학년이 17시간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그렇겠죠. 의무화가 돼가고 있고 또 필수 과목으로 점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빨리 서둘러서 또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네. 2025년부터 대학 입학 시험에 코딩을 필수로 정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뭐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정한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한테 꼭 필요하다 해서 정한 거니까 우리한테도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네. 이 코딩 교육이 이제는 지금 좀 멀지 않고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딩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이고 학생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또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제 능력이 닿으면은 앞으로 이 좋은 교육을 더 많은 곳에 전파시키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이 점점 코딩 교육을 알리면서 많은 이들이 또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나두소 원장님 그리고 서윤희 리포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씨, 네, 뭔가를 자꾸 잊는 일이 잦아진다. 네. 이게 노화의 한 과정일 수도 있고요. 알츠하이머, 치매의 또 한 원인이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알츠하이머는 깜짝 놀라죠. 네. 이게 노화되는 한 과정일까요? 아니면 이게 치매의 초기 증상일까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네. 만약에 내가 매일 쓰는 음. 전자레인지나 오븐의 작동법이 기억이 안 난다. 이걸 어떻게 켜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내가 맨날 TV를 보는 이 리모컨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럴 때는 치매 같은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해요. 자주 안 쓰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는 가능한 얘기인데 네네. 그 자주 쓰는 걸 갖다 잊어버리게 된다면 조금 큰일 나는 그거 다 병일 수가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뭐 그거 맞습니다. 사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쪽 아나운서 이름이 뭐 들어가 내 이름을? 그러니까 친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 그러면은 네. 그거 역시도 병원에 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외에도 노화로 인한 기억력 상실과 병적인 기억력의 퇴화는 차이가 좀 많다고 하니까 네. 증세 판단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매거진 투데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